당신이 찾던 무서운 이야기 고비의 TV. 한참 옛날 이야기인데 예전에 대학교 때 같은 과 오빠한테 들은 이야기고요. 믿거나 말거나 여러분들 자유입니다. 인터넷도 없던 시절이라 잘 알려지지 않았던 실제 이야기라고 하고요. 오빠의 어린 시절 이야기니까 한 90년대 초반쯤 될 거예요. 이 당시 오빠는 한 연립주택에 거주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 당시 뉴스에서 서울시에서 뭐 어느 장소에다가 타임캡슐을 땅에 묻는다고 뉴스가 흘러나오고 있었고, 그래서 오빠랑 동네 친구들끼리 우리도 타임캡슐 한번 땅에 묻어놓자 하고 이야기가 나왔었대요. 그래서 다같이 기념할 만한 물건들을 모아서 상자에 한 대 모아 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같이 이걸 어디에다가 묻으면 좋을까 하고 상의를 하던 중 가까우면서도 사람들이 건드리지 않을 만한 곳을 찾고 있었대요. 그러다가 오빠가 살고 있던 연립 단지에 그 뒤쪽에 공터 같은 데가 있었대요. 공터라고 해가지고 무슨 시멘트가 깔려있는 곳이 아니라 화단처럼 이렇게 은행나무들이 심어져 있는 그런 공터가 있었는데, 나뭇잎이 떨어지면 떨어지는 대로, 또 나뭇가지가 떨어지면 떨어지는 대로 계속 쌓이고 썩고 이렇게 방치가 되는 공간이었다고 합니다. 빛도 상대적으로 많이 들지 않는 곳이었대요. 물론 조금 더 떨어진 곳에는 화단과 같은 공간도 있었지만 왠지 거기는 사람들이 땅을 파보면 어떡하지? 하는 생각에 오히려 사람 손길이 안 닿는 곳으로 정한 거죠. 다같이 상자를 들고 그 그늘진 은행나무 쪽으로 가서 다같이 친구들과 모종삽 들고 열심히 땅을 팠대요. 그런 뒤에 준비했던 상자를 거기에 잘 모셔두고는 흙을 덮었다고 합니다. 여기에 타임캡슐을 묻었다는 사실은 친구들끼리 철저하게 비밀에 붙였대요. 그러면서 자기들만 알아볼 수 있게 돌멩이 같은 걸로 이렇게 표식도 해놓았다고 합니다. 이후 한 일주일인가 2주 정도 시간이 지났다고 합니다. 아직 어린 애들이라 하루만 지나도 열어보고 싶어서 근질근질 할 텐데 1년 넘는 시간을 어떻게 기다리겠어요. 오빠도 애들 몰래 한번 열어볼까? 하는 그런 궁금증이 생기려던 차였는데, 그날 학교에 갔더니 같이 물건을 모았던 5명의 아이들 중에 2녀석이 뜬금없이 이상한 소리를 하더래요. 먼저 이야기를 꺼낸 건 A라는 아이였다고 합니다. 얘가 뭐라고 했냐면, 나 어젯밤에 사실 우리 타임캡슐 잘 있나 궁금해서 혼자 거기에 갔었어. 어두울 테니까 아빠 라이터 들고서 그 근처에 갔었거든? 불 켜고 그 근처에 가려고 했는데 거기에 어떤 할머니가 서 있는 거야. 우리 타임캡슐 들킬까봐 나중에 다시 가려고 내가 담벼락에서 몰래 기다리고 있었거든? 근데 할머니가 계속 안 가고 서 있길래 그냥 집으로 갔지 뭐야. 그렇게 얘기하자 옆에 있던 B라는 친구가, 우리 타임캡슐 그 할머니가 가져간 거 아니야? 나 아침에 학교 오다가 거기 잠깐 둘러보고 왔는데 우리가 놔둔 돌 모양이 흐트러져 있었어. 이 말에 다같이 학교 끝나고 그 연립 뒤에 은행나무 아래로 가보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학교 끝나고 가봤더니 위치를 표시하려고 뒀던 그 돌들이 정말로 제자리에 있는 느낌이 아니긴 했대요. 그래서 대충 어림잡아가지고 다같이 땅을 파기 시작했는데, 지금 생각하면 이 상자가 그렇게 크지도 그렇다고 또 작지도 않은 사이즈였기 때문에 당시 처음에 묻을 때 한 지면으로부터 50cm 이상 꽤 깊이 땅을 팠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상자를 찾기 위해서 땅을 파내려 가고 있는데 상자 바로 위를 파진 못했대요. 상자 바로 옆쪽을 이렇게 파내려 가다가 상자를 발견하게 됐는데, 이와 동시에 뭔가 이상한 낌새를 발견을 한 거예요. 땅을 파던 바로 옆쪽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기 시작하고, 잘 봤더니 그 흙 쪽에
사람 머리카락 비슷한 게 섞여 있더래요. 친구들끼리 다 같이 이게 뭐야? 머리카락 아니야? 이러면서 이 머리카락을 따라서 흙을 떠냈는데 거기에 죽은 여자가 누워 있었다고 합니다. 으악! 하고 소리를 지르면서 골목으로 뛰쳐나오자 길 가던 이웃분들이 무슨 일이냐 하고 물었나 봐요. 그래서 땅속에 사람이 있어요 하고 일러 바친 거죠. 그 말에 서둘러 어른들이 그 현장을 확인하러 갔고 이내 경찰이 오고 막 주변이 난리법석이 되었다고 합니다. 땅속에 있던 여자는 시신이 맞았대요. 그 은행나무 공터 옆 연립 지하에 살던 할머니였다고 합니다. 사람이 땅에 묻혀 있으니까 당연히 사람들은 살인인 줄로 알았지만 실제 사연은 이러했다고 합니다. 할머니는 정신연령이 낮은 장애 아들과 함께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아들이 나이를 먹어도 전혀 돈 벌 능력이 안 되다 보니까 할머니가 박스 주워다 팔고 공병 주워다 팔고 하면서 아들과 근근히 살던 집이었대요. 그러다가 할머니가 간밤에 지병으로 죽게 되었는데 정신이 모자란 아들이 엄마가 하루를 꼬박 눈을 감고 있으니까 이제 그제서야 죽었다는 걸 인지한 거예요. 근데 또 죽으면 사람을 땅에 묻는다는 건 알고 있었던 그 아들이 한밤중에 자기가 살던 연립주택 옆 그 공터 한 곳에다가 땅을 파서 엄마를 묻었던 겁니다. 지나가는 사람도 없었고 그걸 목격한 사람도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할머니가 묻혔던 장소가 공교롭게도 타임캡슐이라고 묻었던 그 상자 바로 옆이었대요. 아이들이 다시 땅을 판 시점으로부터 불과 3, 4일 전에 할머니가 묻혔던 탓에 주변 이웃들도 그 아들내미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거라고는 전혀 생각을 못한 것 같답니다. 한 일주일에서 2주일 정도 안 보였으면 요즘에 왜 할머니가 안 보이느냐 의심할 법도 한데 말이죠. 오빠가 이야기하기를 그 친구가 간밤에 할머니를 봤던 게 이미 할머니가 돌아가신 뒤의 일이니까 아마도 할머니 귀신을 본 게 아니냐 하며 다 같이 오싹해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동안 그 근처에는 얼씬도 못했다고 하고요. 다행히 살인사건 같은 건 아니었지만 언젠가부터 엄마를 땅에 묻었던 그 아저씨는 동네에서도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연립주택은 오빠가 중학교 입학하기 전해에 재건축 결정되면서 다들 이주하고 그 지역을 헐었다고 합니다. 오늘 준비한 무서운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오늘 이야기에서 타임캡슐 하니까 생각나는 게 있는데 먼저 예전에 SBS에서 방영했던 호기심 천국이라는 프로그램 기억하시는 분들 있으실까요? 그 호기심 천국이 말 그대로 조금 사람들이 호기심 가질 법한 것들을 이렇게 실험도 하고 재밌게 그렇게 알려주는 프로그램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스펀지의 옛날 버전이라고 보면 되는데 아마 90년대생 분들은 많이 기억하실 거예요. 그 호기심 천국에서 재밌었던 에피소드가 몇 개 있어요. 미스테리라든지 또 여름에는 심령, 남양 특집 같은 것도 많이 다뤄요. 그 중에서 기억이 나는 게 예전에 그 가위 눌림이란 무엇인가 이런 거를 방송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평소에 가위를 잘 눌린다는 일반인 참가자들을 모셔다 놓고 그 정신과 가면 이렇게 뇌파 검사하는 거 막 붙이고 하잖아요. 그런 실험실 방 같은 데다가 사람들을 재워요. 그리고 거기를 밖에서 볼 수 있도록 중계실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사람들이 자고 있는 그 중계실 화면을 무당을 불러와서 보여줍니다. 그리고 무당이 그 화면을 가만히 보면서 참가자들이 여러 명이었거든요. 근데 잠깐만요. 이 사람 지금 어깨에 누가 올라탔어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해. 그리고 저 사람은 지금 목을 막 만지는데요. 막 이런 장면이 나와. 그리고 나서 그 실험실에서 잔 사람들한테
오늘 가위 눌리셨냐? 어떠셨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가위 눌렸고요. 어깨가 엄청 뻐근해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목을 만진다고 한 사람은 막 나와가지고 뭐 잘 잔 것 같은데 목이 되게 불편해요.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 근데 실제로 방송사에서 엄청나게 뭐 이런 연출, 이런 방식으로 연출을 하고 싶다 하는 거를 정해놓고 막 디렉팅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전에 짜여진 건지, 또 과거다 보니까 이게 짜여진 건지 진짜 그런 반응이 나왔던 건지는 저도 모르겠고, 또 이슈가 됐던 방송이 그때 당시에도 이슈였지만 나중에 이제 노홍철 씨가 방송에서 얘기를 하면서 또 화두가 됐던 에피소드가 하나 있어요. 실제로 최면술사가 사람들의 뭐 과거 혹은 뭐 그런 것들을 파헤쳐 보기 위해서 또 눕혀놓고 실험을 합니다. 근데 거기 참여했던 어떤 남성분이, 중년의 남성분이었어요. 그분을 최면을 걸어놓고 지금 뭐가 보이시죠? 막 이러면서 질문을 해. 근데 그 아저씨가 대답은 안 하고 하면서 몸을 움직여. 그러니까 진정하시고요. 뭐가 보이세요? 계속 이러는데 갑자기 마귀다. 그래서 자기가 마귀래. 저도 어렸을 때 그거 본방으로 봤거든요. 진짜 그거 엄청 소름 돋았던 기억이 있는데, 노홍철 씨가 그 방송에서 내가 어릴 때 그것 때문에 진짜 무서웠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다시 한번 제가 유튜브에서 옛날에 찾아봤어요. 여전히 좀 소름이 돋을 수 있는 그런 방송이었고, 마지막 이제 이거 말하고 싶어가지고 여기까지 끌어온 건데, 타임캡슐 얘기했죠? 예전에 호기심 천국에서 미라의 신비편을 방송한 적이 있었어요. 고대 이집트 미라들은 어떻게 그렇게 수천 년 수만 년이 지나도 형태가 그렇게 보존될 수 있었는가? 뭐 요즘 같은 경우는 워낙 다큐멘터리도 많고 뭐 각종 범죄 미스테리 프로그램 같은 데서도 뭐 형태가 온전히 보존된 시신 막 이런 거 나오면서 어떻게 그렇게 보존될 수 있었는지 많이 나오잖아요. 완전히 산소로부터 고립된 환경, 또 건조해가지고 시신이 부패하지 않을 환경, 뭐 이런 거 많이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방송에서 고대 이집트 방식으로다가 설명을 해줬어요. 요 비강을 통해서 썩을 수 있는 장기들, 뇌 같은 거를 꺼내고 장기를 제거했다. 그리고 그 안에를 뭐 솜인지 뭔지 그런 걸로 채우고 포도주를 뭐 피부에다가 발랐다. 이 내용이 기억이 나거든요. 그러면서 여기서 실험을 합니다. 실제로 상어 있죠. 이 상어를 실제 그 고대 이집트에서 미라 만드는 방식으로 만들어요. 막 포도주도 바르고 이렇게 막 붕대 같은 것도 감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이거를 방송에서 실제로 땅에 묻어요. 제 기억에 뭐 포크레인 같은 걸로 막 땅을 팠던 것 같은데, 너무 오래돼서 기억은 잘 안 나요. 무슨 공원인지 어디 공터 같은 데다가 그 제작한 미라를 만들기 위해 준비한 그 상어를 묻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뭐 몇 년 뒤에 본인들이 나중에 확인을 해보겠다고 그랬어요. 근데 프로그램이 그 10년만큼 장수하지 못했어. 중간에 종영을 했단 말이에요. 저는 그 방송을 본 게 아직까지도 기억이 나가지고 그거 어떻게 됐냐. 이번 사연을 익명으로 제보받고 땅에다가 막 타임캡슐 묻는 거 보고 나니까는 그게 또 생각이 난 거야. 그래가지고 문득 뭐 유튜브나 아니면 특집 방송 같은 걸로 해가지고 나도 모르게 그거를 까봤을까 싶어서 검색을 해봤거든요. 근데 저처럼 궁금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꽤 많은 거야. 옛날에 호기심 천국에서 상어를 묻었는데 그 상어 팠냐? 미라 그거 궁금하다. 궁금해하는 글들이 있더라고. 혹시라도 SBS 관계자들이 이거 보신다면은 그 빨리 미라 수배해가지고 파보란 말이야. 이거 조회수 많이 나올 거예요. 이쯤에서 영상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요즘에 댓글 보니까 바오 때문에 댓글을 단다 뭐 이러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바오 자고 있었는데 엔딩 찍자고
꼬셔서 데리고 왔습니다. 아무튼 다음에도 더 무서운 이야기 준비해가지고 소개해드리도록 할 테니 가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하기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